자, 이거 연장선언 속에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은 오래전에 이류로 전락했습니다. 전락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지금 숭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웃기는 얘기예요. 일본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의 특권층들이죠. 특권층들인 거야. 예? 자, 그걸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이류로 전락했다는 거는요, 뭘 가지고 우리가 아직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2012년 말에 일본에 총선이 있었죠. 박근혜 때랑 똑같습니다. 박근혜가 2012년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2013년부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잖아요. 아베도 마찬가지로 자민당이 그러니까는 2012년 연말에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압승을 해가지고 정권을 재탈환하지요. 그래서 아베가 재집권을 하지요. 네? 2013년부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2012년 말에 시작했지만 2013년부터 사실은 시작한 거랑 거의 마찬가지죠. 일단 성장률을 봐보세요. 아베노믹스의 기간을 언제로 보냐는 것은 뭐 약간의 그러니까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3년부터 아베가 죽은 해가 2019년 여름이었었죠. 이 저격당해서 죽은 게.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아베노믹스에서 큰 변화가 없었었죠.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성장률을 연평균 성장률이 0.7%였었어요. 그런데 2023년까지 연장을 해도 똑같습니다. 0.7%야.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일단 성적을 보게 되면 연평균 성장률이 0.7%였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돈을 찍어낸 규모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엄청 찍어냈어 돈을. 근데 성장률이 0.7%인데 그 이전에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는 성장률이 얼마였냐? 연평균 0.8%였어요. 0.8%.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일단 성장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요. 더군다나 돈을 찍어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일본의 엔화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엔화 가치를. 근데 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잖아. 일본의 엔화 가치가 아베노믹스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엔도 안 됐었어요. 1달러당. 네? 엔화 가치가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7월쯤에 그러니까 160엔대 돌파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150엔 근처까지 이렇게 와 있고 그러잖아요. 많이 회복이 됐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로 만든 성장, 이것도 계산한 성장률인데, 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2011년도에 48,751달러였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이 수치야, 이거는요. 일본 정부가. 일본의 퍼블릭 파이낸스 시트라고 거기서 보게 되면요, 이게 발표합니다. 국제적인 비교도 하고요. 근데 그로부터 그러니까 10년 후인 2022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 34,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윤석열이 그랬죠. 아, 일본을 추월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일본은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마지막보다 떨어졌잖아. 네? 떨어졌는데 덜 떨어진 거지. 일본이 떨어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일본 제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일본은요, 이미 그러니까는 한때 그러니까 5만 달러 육박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게 지금 3만 4천 달러까지 쭉 미끄러지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올해는 더 미끄러지지. 작년에는 더 미끄러질 거로 지금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환율이 더 올라갔었으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렇죠? 성장률은 엔화 기준은 비슷한데. 그렇죠? 두 번째,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뭐였었습니까요? 아베노믹스는 간단한 거예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아베노믹스는 혹세무민의 경제학이라 했었어요. 혹세무민의 경제학. 저건 실패한다. 근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라 사람들이, 심지어 한국은행조차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참, 나 그거 보면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실력이 장악해야 돼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막 대규모로 찍자 이거야. 경제는 내수하고 수출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내수가 증가를 못해. 자산시장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임금이 안 오르거든요. 임금이 안 오르니까는 소비가 안 늘지. 제가 그래서 아베가 경제 침략했을 때 MBC인가 어디 백분 토론 나가가지고 그 당시 그 상대방 토론자하고 그때 기억이 지금 나네요. 토론한 사람. 그 다음 지금 통상본부장으로 가 있대. 이날의 모 교수.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저기 서초에서 국회 의원 했던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상대방 지에 나온 우리 쪽에서 누가 나왔는지 제가 저기 정치는 누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당시 뭐라 하냐면은 일본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은 선진 국가인데 내수가 규모가 큰데 무슨 얘기냐는 거야. 그래서 내수가 큰 게 맞는데 내수가 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그러니까는 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은 내수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난 그 당시 10년 전보다 떨어지고 있었거든. 증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경제를 그러니까 성장시키려면 수출뿐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베가 간 게 바로 뭐예요?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자 이거야. 예?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자 이거야. 예? 엔화를요.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 가치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지.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상품 가격은 엔화로 먼저 계산을 할 게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3만 만약에 얼마입니까? 이 300만 엔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들어갔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한 10% 그러니까는 제조 이윤을 갖다가 쉽게 붙인다 합시다. 그럼 3만 3천 엔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팔면 되는 거잖아요. 3만 3천 엔이 달러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미국 시장에 수출하려면은 달러로 수출하는데 만약에 1달러당 100엔이면은 3만 3천 엔은 몇 달러가 되는 겁니까? 100엔으로 가게 되면요. 네?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는 3만 3천 엔을.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33만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33만 달러입니까? 아니 3만 3천 달러 정도. 네? 3만 3천 달러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맞나요? 하여간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달러당 100엔이 150엔을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3만 3천 엔을 받으려면은 받고 싶어 아니죠. 300만 제가 아까 얼마나 했습니까? 미국에 우리가 한 3만 3천 달러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거래가 됐다면 도요타 자동차가 그러면 그걸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엔화를 구하게 되면은 100엔 당시에 100엔이라고 한다면은 3만 3천 엔이 330만 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330만 엔을 1달러당 100엔일 때는 3만 3천 달러지만은 150엔이라고 한다면은 150엔이면 얼마입니까? 그 절반 가격인 소위 말해서 3만 3천 달러의 절반 가격이면 얼마입니까요? 1만 6,500달러만 받아도 330만 엔을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일본의 상품을 싸게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싸게 수출하게 되면 일본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 이거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네? 우리 뭐 이거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출이 늘게 되면은 생산을 그러니까 더 늘리게 되고 생산을 늘리려면은 기업이 설비 투자도 더 늘리고 설비 투자 늘리면은 고용도 더 증가시키고 고용이 증가하면은 임금도 증가하고 임금이 증가하면은 소비도 내수도 활성화될 게 아니냐.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세도 많이 거칠 게 아니냐. 예? 또 임금이 증가하면 소득세도 많이 거둘 게 아니냐. 그 세금이 많이 거치게 되게 되면 정부의 재정이 세입이 증가해가지고 정부의 국가 채무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아베노믹스가. 쉽게 얘기하면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듯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경제를 아는 사람이 이 얘기에 고개 끄덕끄덕 한다면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돈을 찍어가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수출이 늘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중앙으로 돈 찍어가지고 하면 되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간단한 거잖아 경제 성장시키는 거. 근데 왜 안 된 겁니까? 일본의 당시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당시에 2013년 1월 말에 아주 그냥 핵심을 찌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수출이 그러니까는 증가하지 못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의 상품 경쟁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강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제품의 경쟁력이 자꾸만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핵심을 찔렀어. 네? 이거를 국내 전문가들은 아무도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아베노미스가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여기 표에 한번 봐보세요.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세계 이제 10대 수출 국가들입니다. 예, 10대 수출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아베가 집권하기 전 한 잃어버린 20년 이 시기에 세계의 수출 증가율이 얼마였었냐? 한 2.6배가 증가한 거예요. 259.5%니까요. 2.6배가. 이 시기에 중국은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폭발적으로 수출이 증가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13배 정도 증가한 거야. 중국은요. 이 시기에. 미국은 한 1.7배, 독일은 1.8배, 네덜란드가 2.7배.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 0.8배. 그러니까 세계 증가율이 2.6배인데 0.8배뿐이 못 증가한 거야. 일본은요. 이 시기에. 이미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일본은 수출의 경쟁력이 굉장히 상실돼 가고 있던 시기야.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한국이 이 당시까지도 수출이 좀 잘 나갔죠. 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3.2배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3.2배 정도요. 근데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봐보세요. 세계 수출 증가율은 30%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건 IMF 통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근데 많은 나라들이 30%보다 미치지만은 일본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교육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타격을 봐가지고. 네? 타격을 봐가지고요. 한국도 마이너스 1%였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 2013년부터 2019년에요. 일본하고 한국이 세계 10대 수출 국가 중에서 둘 다 마이너스 기록한 나라였었어요. 2019년이 굉장히 경기가 후퇴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23년까지 연장을 해도 일본은 세계 평균 그러니까 수출 증가는 29%인데 일본은 10%가 넘었어요. 마이너스 10%가. 네? 그러니까 아베노미스 기간에 일본 수출을 그러니까는 더 늘리는데 실패한 거야. 처참하게. 네? 엔화 가치는 엄청 떨어졌는데 수출은 안 증가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세계 시장에서 일본 수출의 비중을 봐보세요. 일본이 80년대만 하더라도 엄청 잘 나갔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1987년도에는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를 돌파하기도 합니다. 10%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10%라는 건요. 일본 경제 규모를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그 이후에 정점을 찍거나 쫙 미끄러지고 아베 정권이 2013년도에 출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이 2012년도가 4.4%였습니다. 4.4%요. 2000년도에 7.5%였는데 4.4%가 쭉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아베 집권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미끄러지잖아. 그 올해는 지금 뭐냐면은 2.9%까지 무너진 거야. 일본이 계속 미끄러지니까는 한국도 미끄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이 일본을 제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웃기는 얘기죠. 일본이 우리보다 밑으로 떨어지더라도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야. 우리가 아니라. 네? 우리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거. 우리도 같이 미끄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보다 덜 미끄러지는 거지. 우리가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요. 일본이 지금 어느 정도 망가졌냐면요. 한국 수출이 일본의 2.3배나 됩니다.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수출이 세계 시장 1위이고 미국이 2위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경제력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같은 큰 것도 있지만은 인구도 많잖아요. 우리보다. 네? 인구 대비로 인구가 큰 나라들이 경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한국 수출이 일본의 2.3배예요, 지금요. 일본이 이렇게 망가졌어, 지금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정도로. 네? 이런 1위 국가라니까. 3판수도 안 되면요, 이건 1위 국가예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야, 시장에서요. 네? 일본의 제품이. 여러분들, 일본의 소위 말해서 그 기업들의 기업 가치 한번 순위를 한번 봐보세요. 네? 1위부터 10위 정도만 보여드렸잖아요. 1위인 기업이 되겠는가? 도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요다 정도. 소니도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들의 기업 가치는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더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은 과거에 80년대 일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루 경제예요. 계속 미끄러지고 있잖아. 문제는 멈추지 않고 있는 거야. 엔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는데도 수출이 안 느는 거예요, 지금요. 예? 안 느는 거야. 경제 성장도 안 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이제 관련된 주제인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본이 돈을 벌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일 게 아닙니까? 달러를 벌어들인 거 가지고 해외에다 투자를 많이 해요. 일본이. 해외 금융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엔화 기준으로요. 이 오렌지 색깔이 건데 680조 엔에 달합니다. 일본의 GDP를 넘어선 거야. 파란색 수치가 바로 뭐냐면 GDP 대비입니다. 114%나 돼. 작년 기준으로요.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최근 달러 환율로 적용할 때 한 4조 6천억 달러 됩니다. 주식이라든가 채권 등에 투자한 돈,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을 투자한 돈 규모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일본이 그러니까 해외 금융시장, 특히 뭐 미국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조 6천억 달러가 그러니까는 이게 되고 있으니까요. 최근 이 엔화 가치로 미국이 해외에다 투자하는 거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들요? GDP 대비로 보게 되면은요, 미국은 30%도 안 돼, 최근에. 쫙 미끄러져가지고요. 해외 투자하는 것이. 물론 미국 GDP 규모로 환산하게 되면 일본보다 절대 규모는 크지만은, 하여간 GDP 대비로 한 30% 안팎 이렇게 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 한국 아니. 이거 잘못했네. 이게 제목을 그대로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의 해외 금융 투자 비중 보세요. 한국도 많이 올라가서도 40%가 안 돼요. 한국도 이게 일본 닮아가는 거야. 닮아가는 거야, 지금요.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식, 해외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야. 왜 해외에다 투자합니까? 국내 투자가 매력이 없잖아.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가 성장이 그러니까 잘한다면 왜 해외에다 투자하겠어? 수익률이 국내가 더 높은데. 그렇죠? 자, 아까 일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일본은 아베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쫙 증가해 가잖아요. 빠르게. 아베가 집권하기 전까지도 GDP 대비 한 63%가 안 됐었어. 근데 지금은 그 2배까지 증가한 거야. 엄청나게 증가한 거잖아요. 한 313조 엔이 안 됐었어. 근데 지금은 그 2배가 넘는 680조 엔이라니까. 해외 투자하고 있는 금융 투자 규모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본에다 국내에 투자하는 게 별로 매력이 없는 거야. 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국내 주식이 매력을 못 느끼는, 수익 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기본적인 이유는 수익률을 쫓아가는 거잖아.